안녕하십니까, 이석주라고 합니다. 앞에서 그 이정환 소장님이 뭐 전반적인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뒤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운 좋게 합격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, 일단 요번 124회 시험 문제를 제가 왜 이거 선택했는지랑 점수 채점 받고 나서 이거 생각보다 점수 잘 나왔네, 생각보다 점수 안 나왔네,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제가 그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거랑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답안지 쓰는데 조금 더 편해지나, 이런 거 위주로만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1교시 중에서 저는 일단 그 법 관련된 거는 일단 다 제꼈어요. 왜냐면 얘기 듣기로 법률 관련된 거나 규정 관련된 거는 사실 전체를 다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, 뭐 똑같이 암기하기가 일단 쉽지도 않고 암기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, 여기 보시면 제가 안 선택한 게 구조적 안정성 확인 대상 가설 구조물, 이거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안 썼고,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비용 항목, 이거는 그냥 어떻게 소설을 써볼까 하다가 이것도 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두 개를 제거를 했고, 항만공사 시 토사의 매립 방법도 저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. 그 종류를 여러 개 쓰기도 좀 뭐 할 것 같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외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중에 좀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, 암석 발파 시 비산석 경감 대책은 저는 이제 그 터널에서 제어 발파하고 진동 저감 대책 나온 것들 위주로 썼거든요. 뭐 쿠션 뭐 이거 뭐 기타 등등 뭐. 근데 이게 아마도 그 출제자 의도하고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안 나온 케이스고요.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상수도 간의 접합 방법은 요번에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부원장님께서 사실 하수도 상수도를 많이 강조를 하셨었거든요. 그 예상 문제도 나오고, 그래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요 부분을 좀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쓸까 말까 하다가 나머지를 다 쓰다 보니까 이걸 안 쓰면 쓸 게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예전에 현장에서 그 관로공사 뭐 메인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나온 걸로 그냥 뭐 KP 이탈 방지하고 뭐 플랜지 접합하고 이탈 방지 압륜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적당히 그림 뭐 이렇게 대충 그려서 했더니 생각보다 그래도 18점 정도가 나와서 그래도 좀 고득점이 나온 케이스고요. 특이사항 이제 순환골재의 특성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내신 분이나 채점하는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, 그거를 만족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14점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도 일단 건설기술진흥법 나와서 이거는 아예 안 썼고요. 법이라서. 이동식 비계는 저희 장판지에도 있고 연습도에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, 일단 그림 그리기가 너무 싫어가지고요. 이거는. 그래서 교량은 일단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걸로 일단 작성을 했고, 보시면은 그 제가 선택한 네 문제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써보던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무난한 문제 4개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3교시가 저한테는 좀 아찔한 순간이었는데, 이거 문제 점수 받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이거 서술인데 17점 받았거든요. 그 하수의 배제 방식과 하수관고 배치 방식에 대해서 썼는데, 이거 서술에 17점이면 세분으로 나름 6점 주셨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와서 복기를 해보면, 저는 이제 그 합류식하고 우호수 분류식은 제가 방향은 맞게 잡은 것 같은데, 저는 합류식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아주 딱 컨셉을 가지고 썼거든요. 현장에서 합류식 공사를 하다가 제가 좀 많이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, 합류식 광고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분류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썼는데, 아마도 이 문제 내신 분이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이쪽의 장단점은 이렇고 저쪽의 장단점은 이렇다라고 썼으면 점수가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4교시도 제가 그 댐이나 항만 쪽은 사실 실제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. 책에서만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댐이나 항만 쪽은 제가 좀 제외를 했어요. 그래서 4교시에도 여수로라든가 뭐 교량 기초 이런 거는 웬만하면 쓰지 않고, 근데 이제 준설선 종류 및 특징은 원체 저희가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거라서 그거는 하나 선택을 했고, 나머지 3개는 이제 뭐 장판지나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점수를 합격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, 처음에는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3페이지를 다 채우는 거였어요. 그 한만 써도 쓸 게 없더라고요. 처음에는 아는 거 쭉쭉쭉 쓰다 보니까 뭐 1페이지, 2페이지 정도 되고 3페이지를 채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,
뒤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오히려 그 세 페이지가 좀 부족해지더라고요. 시간만 많이 주면 더 쓸 수도 있겠다.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제일 큰 건 일단 장판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장판지를 뭐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해주신 이 소장님보다는 많이 외우진 못했습니다. 그래서 뭐 시험 볼 때 잠깐 외웠다가 또 나중에 또 써보라 그러면 못 쓰고 그러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으면 그것들이 다 재료가 돼서 그 아이템 하나로 여러 가지 대제목이 됐든 아이템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 생각 안 나면 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가 되니까 장판지 내용을 일단 숙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험에서 좀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이건 뭐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한데 아는 문제를 잘 쓰는 것보다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든 대충이라도 써가지고 점수를 막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용어에서 13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무조건 10문제를 선택을 해서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10문제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뭐 예를 많이 공부해봤자 6, 7문제 한 두세 개 정도는 아 이거 좀 아닌데 싶은 문제를 써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때 그거를 정말 그냥 하고 그냥 대충 썼다면 점수가 엄청 안 나왔겠죠.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레이아웃 맞추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비슷한 장판지 내용이라도 갖다 넣어서 써보니까 또 모의고사 때 그렇게 한번 써보니까 아 이거 막 되게 점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오히려 뭐 한 13점, 14점, 15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장판지랑 레이아웃 가지고 최대한 채워넣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.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모르는 점수를 올리는 방법.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그렇게 컨셉을 정하면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고민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내가 이거 써야지라고 선택을 하셨으면 중간에 아 이거 잘 안 써지는데 가지고 딱 멈추는 순간 이제 시간 넘어가고 그러면 그 시간이 다 꼬여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잡으셨으면 뭐 맞든 틀든 쭉 가서 답안지를 완성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. 처음에 그 첫 장하고 서술에서 첫 장하고 마지막 장에 보면 대제목을 공종별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간다고 다 이렇게 하면 시간 점수가 그렇게 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준비를 하셨나요? 그 특강 때 저도 이제 그 초안 잡고 가는 거를 강의를 듣긴 했는데 한번 해봤거든요. 원래 이제 뭐 25분이면 내가 여기 2분이든 3분이든 투자하면은 오히려 쓰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안을 잡아서 줄이는 시간보다 초안을 잡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초안 얘기가 아니고 예. 그 이제 첫 장하고 마지막 장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예. 엑스트라를 이제 좀 공종별로 정해가지고 준비한 거요? 예. 저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그 학원에서 저한테 제공해 주신 공종별 엑스트라 그 만들어 주신 게 있거든요, 원장님께서. 그래서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일단 다 외워는 놨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서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굳이 뭐 결론에다 쓰지 않고 그거 그냥 본론에다 집어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쓰다 보니까 그 많이 쓰는 항상 그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자주 그리다 보면 요쯤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결론을 되게 짧게 쓰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쓸 거 없으면 뭐 밑에 한 두 줄만 쓰고 나온 적도 있고요. 그냥 결론 잘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쓰고 나온 것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사실 결론 쪽에는 크게 이렇게 힘을 실진 않았었어요. 그냥 그 물어본 질문에 답을 최대한 충실하게 하는 위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. 아까 초안 잡고 얘기하는데 네. 초안을 잡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꼭 잡으셨는지 아직? 저는 그래서 초안을 안 잡아요. 안 잡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문제지가 나오면 정말 아닌 것 같은 거 제외하고 좀 아리까리한 거 세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일단 동그라미 거 쓰기 시작하는데 한 문제 쓰는데 그냥 뭐 시간이 조금 생각이 잘 난다 그러면 대제목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1번 서론, 2번 못 쓰고 3번 못 쓰고 이렇게 해야지. 그 정도만 딱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편이거든요.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그 대제목 중에 외워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. 뭐 시방초진처럼 첫 자를 이렇게 내가 머리에 외우고 있는 거 그럼 그거 생각나는 것만 그렇게 옆에 써놓고 요건 빼먹지 말고 가야지 그러고 이제 그거 그냥 쭉 쓰고. 그래서 저는 그냥 서론 쓰고 대제목만 한 서너 개 잡아놓고
대제목 쓰면서 암기한 거 있으면 그거 이제 빼먹지 않게 가고, 쓰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좀 더 옆에 쓰고,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. 글씨를 좀 잘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사실 여태까지 그 한 40몇 년 살면서 글씨 잘 쓴다는 얘기를 이 학원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악필로 되게 유명했거든요, 진짜로. 근데 그거를 제 그 서브노트를 보면, 제가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반 보면서 옛날 서브노트 봐야 되잖아요. 1, 2번 쓴 거를 이제 3, 4번을 써야 되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, 처음 때랑 지금 때랑. 그게 언제를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뀌었냐면, 그 특강 들으면서 이렇게 넓은 거에 이제 뭐 잘 된 거 못 된 거 이렇게 샘플을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글씨를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좀 일부러 크게 쓰려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. 크게 쓰려고 연습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최대한 좀 꾹꾹 눌러서 쓰려고 연습을 좀 많이 하고.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정리해 놓은 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되게 허전하게 보이던 게, 이 높이를 꽉꽉 채워서 넓게 쓰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뭔가 좀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.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일부러 연습을 좀 했습니다. 근데 그거를 뭐 필체를 좋게 하는 연습은 아니고 크기를 키우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보면 우리가 뭐 깔룸 부린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저기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3번, 4번에 우리 암기하고 하는 애라고 즉석에서 쓰게 되고, 네. 서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즉석으로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,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은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.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걸 좀 최대한 추천했는지. 길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. 길게 쓰는 연습. 그러니까 한 줄 쓸 거 3줄 정도로 늘려 쓰는 거 생각보다 쉽거든요. 그거, 그러니까,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조금 더 길어져요. 예를 들면 제가 뭐, 사질토는 뭐뭐다라고 쓰고 싶은데, 초등학생은 사질토를 모르잖아요. 그러면, 모래로 이루어진 뭐, 아니면 뭐, 강극률이 높은 뭐, 이런 앞에 설명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게 뭔지를 이해하잖아요. 그러니까, 물론 이거 채점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, 나는 이거 되게 어린 초등학생한테 토목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나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쓰면, 이거를 쓰다 보면 또 이제 이것도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점점 길어지는.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. 있어 보이게 쓴다는 것들을, 그러니까 초창기에 빨리 득점하신 분들은 좀 있어 보이는 게 답안을 쓰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짧게 쓸 거를 길게 쓰고, 그 다음에 하나 쓸 거를 가로치고 영어도 써주고, 그 다음에 뭐 줄 넘어가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. 이거 쓰다 보면은 애매하게 앞에 한 서너 글자 쓰고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이거를 더 늘려서 여기까지 갈 건지, 아니면 위에서 줄여서 이 줄에서 끝낼 건지를, 그런 거를 이제 좀 모양을 보면서 쓰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를 붙여서 2개로 갈 건지, 안 붙이고 그냥 한 줄만 쓰고 말 건지,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모의고사를 계속 치고 그러면 조금씩 더 그런 것들이 요령이 붙는 것 같아요. 시험에서 그 서술 양을 전부 다 3페이지 채우시는 거예요? 네, 저는 요번에 시험 들어갈 때 목표가 딱 46페이지 딱 쓰고 나오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. 그래서 용어는 무조건 10페이지, 서술은 무조건 12페이지씩, 3교시. 그거를 목표로 하고 들어갔습니다. 다행히 이제 그거를 지켜서 시험을 봤고,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